안녕하세요, 고핑입니다. 자, 최근에는 볼만한 뉴스가 없어가지고 ETF 관련된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매트릭스 포스트에서 얼마 전에 이제 그거 낸 거 말고는 뉴스가 없기 때문에 별다른 뉴스 정리를 하진 않았습니다. 자, 일단 매트릭스 포트에서 발표한 후에 비트가 이제 40K까지 잠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러분들이 현재 불안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요인들이 있겠죠. 만약에 ETF 승인 안 되면 어쩌지? 승인 가능성이 높다고 하던데 고핑이. 자, 가능성이 높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확률로 이제 베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만큼 확률이 있는지 우리가 조목조목 조금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 매트릭스 포트 요거 이제 제 정보방인데 제가 올려놓은 내용인데, 자, 요거는 매트릭스 포트에서 그냥 일반 그 노멀 고객들한테 배포한 게 아니고 프라이빗 고객들한테 배포한 게 유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 펀드 지수 ETF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소식이 휘청거렸다. 자, 요거를 조금 더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자,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매트릭스 포트 SEC 1월 모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거부 전망, 요런 내용인데, 자, 현재 SEC는 투표권을 가진 5명의 위원들이 존재한다. 이들의 권한은 현물 ETF 승인에 절대적이다. 하지만 현재 SEC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요게 조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공화당이 현재 암호화폐를 좀 지지하고 민주당은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다만 1월 중 ETF 출시 승인이 떨어진다면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거부에 대한 정확한 뭔가 이유는 없습니다. 이때껏 까다로웠기 때문에, 이때껏 까다로웠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내용이 줍니다. 별다른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 매체사에서 한번 이렇게 말했다고 떨어뜨린다는 거는 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제 고래들이라든가 장기 홀더들은 계속 들고 있어요. 꿈쩍도 안 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HTX인가 그쪽에서 인입된 비트코인 3,500개인가 매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것 때문일 가능성이 큰데 그거 치고 너무 많이 빠졌죠. 제 생각엔 세력이 장난을 친 것 같습니다. 매집을 위해서 혹은 손바뀜을 위해서, 아니면 시장에 좀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개미를 터는 그런 장난을 친 것 같은데,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접근을 해봅시다. 자, 일단 제가 아는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승인 가능성을 높여주는 사유. 자, 유례 없던 신청서 수정 없었습니다. 신청서 수정을 이렇게 많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광고 제작을 했습니다. 기관들이. 4개의 기관들이 비트코인 ETF 관련된 광고를 제작을 했죠. 그 다음에 기관 매수세 활발합니다. 현재. 그 다음에 월가 전문 애널리스트 대부분이 승인 확률 90%로 보고 있고, 저 역시도 9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월 달에.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뭐 채권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달러적인 부분, 그 다음에 뭐 게리 겐슬러 여러 가지 이유도 있는데, 이게 반대로 또 승인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공화당에서 하원에서 탄핵 발의를 냈거든요. 그래서 요 정치적인 이유도 좀 있습니다. 승인이 나야 되는 이유 중 하나는. 그 다음에 게리 겐슬러 입지가 현재 좀 위태위태합니다. 좀 안 좋습니다. 양쪽에 민주당, 공화당 양쪽 다 좀 얻어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십 번에 걸친 ETF 제출, 수정 제출이죠. 수정 제출. 그 다음에 기관과의 회의, 그러니까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가 수정이고, 수십 번에 걸친 ETF 제출한 기관과의 회의입니다. 여러 번 회의를 했어요. 뭐 그레이스케일이라든가 아크라든가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게리 겐슬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CNBC에서 과거와 달리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그러니까 이 각각 1점으로 보고 그러면 8점이죠. 우리가 상계 처리를 해봅시다. 승인 거부 가능성을 높여주는 사유를 빼버리면 되죠. 자, 매트릭스 포트 승인 거부 관련 아까 기사가 뜬 거 요거 1점. 그 다음에 이때껏 승인 받지 못한 까다로운 SEC의 조건이 되겠죠. 이때까지 승인을 못했던 과연 그 조건 값에 충족이 됐을까. 그 다음에 항상 게리 겐슬러가 이야기하던 암호화폐 관련 테러, 그 다음에 각종 사건 사고, 자금 세탁 등등에 쓰여진다. 이게 과연 인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계속 거절했었죠.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매트릭스 포트에서도 나왔지만 SEC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를 또 반대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면 승인 거부가 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거부 가능성을 높여주는 사유가 4개입니다. 자, 승인 가능성을 높여주는 사유가 몇 개예요? 8개죠. 예, 그러면 승인 가능성을 높여주는 사유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계산을 하자고요. 이게 어떤 중요도가 어떻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개수로만 봤을 때는 훨씬 가능성을 높여줄 만한 이유가 근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4개가 더 많죠. 2배 정도. 그러니까 승인될 확률이 80%다 70%다 그거는 접어두고 거부될 가능성보다는 승인될 가능성 사유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승인 거부가 날 수도 있습니다. 100%는 없으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거절이 되게 되면 혹은 승인이 되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겠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자, 무엇이 남느냐 좀 봅시다. 비트코인 반감기 4월 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 인하 내년 하반기에 있을 겁니다. 아마 6월에서 9월 사이에. 그리고 이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는 경제, 시장에 조금씩 돈이 풀리고 있다라는 거죠. 경기 침체는 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에 많은 기관들이 유입이 이미 됐다. 이 기관이 만약에 승인 못되면 떠날 가능성도 있기는 하겠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유동성 70%가 회복이 됐고 시대 정서 변화 중입니다. AI, 블록체인, 로봇 이런 것들로. 그 다음에 암호화폐 시총이 1조 원이 아니고 달러입니다. 달러 시총 1조 8천억 달러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 시장이 좋아졌다. 많은 돈들이 인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금리 인하 때문에 채권 시장이 둔화되고 주식시장 활성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달러 강세에서 약세되면서 주식이나 비트코인 쪽으로 돈이 인입될 만한 근거가 많아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되겠냐. 만약에 비판적인 입장으로 조금 보자면 제 생각에는 ETF 승인 거절이 나더라도 비트코인이 확 하락장에 오거나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거절됐습니다 하면 쑥 빠질 수 있겠지만 이내 회복을 할 것 같고, 그럼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35K가 채굴 단가입니다. 채굴 단가.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전쟁터가 되겠죠. 만약에 이제 승인 거부 시 중요한 자리.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지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구간은 38K입니다. 여기가 세력 매직 구간이거든요. 38K가. 그래서 지금 1차 세력 매직 구간이 38K고 그 다음에 2차 세력 매직 구간이 40K, 마지막 손님이 42K입니다. 이렇게 세 군데 세력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38에서 44가 아주 강대한 지지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기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빠지더라도 요 구간은 지켜주고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생각하셔야 될 게 30K, 8K가 강한 지지 구간이라 해서 안 깨지는 거는 아닙니다. 자, 지금 위에 미체결 물량이 많이 물려 있거든요. 그게 쭉 빠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긴 꼬리 남기면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승인 거부 시에는. 자, 만약에 승인 시에는 1월 달에 48에서 54K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차트를 여기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자면 일본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매트릭스 매트릭스 포트에서 기사 난 것 때문에 요만큼 이제 빠졌었죠. 장난치고 다 말아 올렸고 거의 다 회복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봉이랑 월봉을 보는 게 맞겠죠. 길게 봐야 되니까. 자, 주봉 월봉으로 봤을 때 많이 빠져봤자 비트가 긴 꼬리 나오는 시점이 30K 밑으로는 가기가 매우 힘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뭐 월봉으로 보면 일단 접점지는 26K, 27K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내가 계속 이제 채팅창에 카톡에 이렇게 제가 기재를 해놨는데 큰 하락 예상일 23년 12월 28일, 23년 12월 30일 이렇게 기재해놨고 24년 1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눌롱으로 대응을 하되 큰 하락 예상일을 매매 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 유동성이라든가 한번 장난치는 무빙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지금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불장이라는 느낌보다 이제는 우상향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승장, 그냥 상승장, 하락도 하면서 상승, 하락도 하면서 상승. 전체적으로 1년 통짜로 놓고 봤을 때는 뭐 100배, 아니 100배가 아니고 100%, 200% 상승할 수 있는 장이지만 불장처럼 미치게 가는 날은 뭐 하루 이틀 있다가 또 하루 이틀 미치게 올랐다가 또 조금 조정받으면서 횡보하면서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예전 불장과는 다르게 우상향 상승장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은 불장보다는 상승장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롱을 잡으셨다 하면 저배로 잡고 조금 길게 3K 정도는 여유를 두고 길게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지금 43.9에서 포지션을 잡았다. 43.9에서 포지션을 잡았는데 비트가 갑자기 빠진다. 그러면 40K에서 물량을 절반 정도 날리고 상황을 보면서 나머지를 날리던가 춤에 물을 타가지고 본절에 탈출하는 요런 저항대. 자, 요 저항대 있죠. 저항대 기준으로 부분 손절이라든가 전체 손절이라든가 아니면 물타기를 하든가 진입 구간 계획을 조금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셔야, 만약에 승인이 안 됐다, 승인이 됐다고 하더라 손 치더라도 또 개미 털기를 위해서 갑자기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물이면 상관없지만 현물이면 지금 갖고 계신 건 내년 25년까지 그냥 산 거 까먹고 가져가시면 되고요. 현물 사신 분들은. 선물 사신 분들은 스윙을 치더라도 뭐 2, 3일 이내에 보통은 익절을 하시니까, 다만 선물인 경우엔 청산이 있기 때문에 청산가를 널널하게 30 중반 이하로까지 끌고 갖고 가시는 저배 매매로 하되, 무조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저항대에서 적어도 38, 40, 42, 그러니까 깨지는 시점에서 위에서 잡고 있다라면 대응을 해주시고, 만약에 내가 아직 진입을 안 하고 관망 중이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지지를 해준다라고 하면 조금 물량을 가지고 접근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해서 요거 기준으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전략이나 차트 분석은 제가 주말이나 다음 주쯤에 한번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광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구독 꼭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